안녕하십니까. 2022년 2월 12일 최병문 팩트에서 시작하겠습니다. 최근에 이낙연 전 대표가 갑자기 선거를 한 달 정도 남겨놓고 민주당의 총괄선대위원장이 됐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나서 곧 이어서 문재인 대통령이 윤석열 후보의 적폐 수사를 트집을 잡아서 선거에 끼어들었습니다. 자, 제가 분석한 거는 지지층 결집, 그 다음에 김혜경 리스크에 대한 국면 전환, 이렇게 얘기를 했었는데, 이거 말고 하나의 요인이 더 있구나, 그리고 이게 진짜 요인일 수 있겠구나 하는 겁니다. 그게 왜 그러냐면 서울이 흔들리고 있다는 얘기죠. 이재명 후보가. 그 얘기는 곧 호남이 흔들린다는 얘기하고 비슷한 얘기입니다. 왜? 이재명 후보의 개인적 결함, 아마 이런 것들이 본질적으로 작용하고 있지 않나, 저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게 왜 그러냐면 많은 언론에서 그냥 보아 넘긴 것 중에 하나가 어제 그저께 있었던 서울 지역 호남 출신의 집단 탈당 사태입니다. 물론 숫자가 많지는 않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민주당 소속인 이현옥 은평구 의원, 삼선 기초의원인데 은평구 의회의 전반기 의장을 지냈습니다. 이 사람을 비롯해서 호남 출신의 민주당원 한 상당수가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했는데 집단 탈당과 국민의힘 윤석열 지지선언 뭐 이런 걸 했습니다. 근데 이게 이제 아니 그 뭐 몇 명 안 되는 거 가지고서 왜 그러느냐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을지 모르겠으나 이게 무너지는 소리다. 자, 이 사람들 우선 주장을 보죠. 김대중 대통령이 중산층과 서민을 위한 정당 평민당의 창당 발기인으로 시작해서 지금까지 35년의 세월을 민주당과 함께 해왔다. 지금의 민주당은 김대중 노무현 전 대통령의 정신은 온데간데 없고 이념에 사로잡힌 운동권 의원들과 극성 당원들이 지배하는 근본 없는 정당으로 전락하고 말았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요. 이재명 후보를 겨냥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동안 나라의 근본을 무너뜨린 민주당 정권이 국민 앞에 내세운 후보를 보고 더 이상 민주당과 함께 한다는 것은 양심을 속이는 일이라는 결론에 이르렀다. 이들을 심판하는 것만이 나라를 살리는 일이라는 생각에 탈당을 결심했다. 선거란 집권기간의 성적을 평가받는 일인데 민주당 집권 5년을 보면 서민 경제는 파탄나고 잘못된 부동산 정책으로 전 월세가 폭등해 서민의 고통만 가중됐다. 정권을 교체하기 위해서는 윤석열 후보를 대통령이 당선시켜야 한다고 판단해서 오랫동안 민주당을 함께 해온 당원들과 함께 오늘 탈당을 결심하게 됐다. 이렇게 입장을 밝혔습니다. 자, 이게 제가 왜 주목을 하느냐고 말씀을 드리냐면 사실 이런 것들이 뭐 충청권이나 영남 같은 데서는 뭐 자주 있었습니다. 예를 들어서 한국노총 서울에서는 뭐 이재명 후보 지지를 선언했는데 한국노총 부산지부가 반기를 들었죠. 아니요, 우리는 윤석열 후보 지지할 거야. 이런 영남권에서의 이반 현상 같은 거는 흔히 있고 크게 눈길을 주지 않아도 되는데 서울에서 그것도 호남 출신이 윤석열 후보 지지를 선언했다? 민주당원들이 탈당을 해서 이게 의미가 있다는 건데 그건 왜 그러냐면 그동안 민주당 사람들 또는 민주당 공천자가 서울에서 힘을 쓰는 첫 번째 이유가 바로 호남 출신 때문입니다. 잘 아시다시피 호남 출신이 유권자의 다수를 차지하고 있다는 서울의 동쪽, 북쪽, 뭐 노원구, 도봉구, 성북구 뭐 이런 데 있지 않습니까? 이런 곳하고 뭐 은평구 뭐 이런 곳. 그다음에 경기도권에 보면 뭐 지금 성남 뭐 화성 뭐 이런 데가 호남 출신이 굉장히 많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여기서는 거의 뭐 무조건 묻지마 민주당 지지 성향이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지지를 바탕으로 해서 서울에서는 늘 민주당이 우세했었습니다. 어떤 때로는 압도적 우세. 그러니까 2007년에 이명박 후보가 무슨 뭐 뉴타운 열풍 이걸 불러일으키기 전까지만 해도 전후 다 수도권은 여하튼 민주당의 표밭이다. 그 대표적인 경우가 바로 지난번 지방선거였죠. 근데 이번 이제 6월달에 지방선거를 다시 하지만 지난번 지방선거 때 뭐 서울에서 25개 구청 중에
24개가 민주당입니다. 하나가 서초구청인데 서초구청 중간에 그만두고 이번에 이제 서울 서초갑 국회의원 후보로 조은희 전 구청장이 출마하게 됐죠. 그럴 정도로 서울에서 민주당이 힘을 쓰게 되는 게 바로 호남 출신 때문이다. 그런데 그게 뭐 몇 명이 됐든 이 사람들이 흔들리고 있다는 조짐,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그런 점에서 본다면 바로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정권교체론이라는 게 한국갤럽이 7일과 8일 날 조사한 걸 보니까 54.6%고요. 이게 보면 1001명에 이제 서울은 샘플이 뭐 대략 195명 정도 됩니다. 여기에서 각종 여론조사를 보면요. 여론조사에서도 이재명 후보가 윤석열 후보에 비해서 밀립니다. 서울에서. 처음 있는 일이거든요. 이재명 후보가 갤럽 조사를 보면 28%, 서울에서 윤석열 후보가 43%. 칸타코리아 이것도 8일, 9일 조사한 거 보니까 여기서도 이재명 후보가 35.1, 윤석열 후보가 38.8. 그래서 이것뿐만 아니고 최근 것뿐만 아니고 그 얼마 전까지만 해도 서울에서 늘 윤석열 후보가 대부분 이재명 후보를 앞서고 있습니다. 민주당으로서는 굉장히 충격적인 일이죠. 왜냐하면 민주당이 정권을 재창출하기 위해서는 호남의 압도적 지지 플러스 서울의 지지, 그러니까 서울의 우세, 이걸 바탕으로 승리를 할 수 있었거든요. 그게 흔들린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재명 후보로서는 호남을 다지기 위해서,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호남을 다져서 호남의 여론이 호남 출신 서울 쪽 사람들한테, 유권자들한테 퍼지기를 기대하는 거죠. 그게 바로 이낙연의 등판과 연관이 있습니다. 그리고 문재인 대통령이 윤석열 후보를 직접 공격하면서 개입한 거와 연관이 있다는 거죠. 호남 민심을 다져야 되니까 그런 거에 바탕을 하고 있다. 근데 얼마 전에 그런 거 있었죠. 민주당이 서울 지역만 2030, 뭐 4050 이런데 포커스 그룹 인터뷰를 한 적이 있습니다. 왜 서울에서 이재명이 열세인가? 이런 부분을 포커스 그룹 인터뷰라는 게 집중적으로 인터뷰를 했어요. 그냥 여론조사가 아닙니다. 집중적으로 핵심 계층을 인터뷰를 해서 그 사람들로부터 원인을 뽑아내고 처방을 내리는 이걸 위한 조사입니다. 거기서도 서울에서 경합 열세다, 이런 식으로 스스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 호남이 흔들린다는 겁니다. 그것이 곧 서울에서 이재명 후보가 위기를 겪고 있다는 의미가 된다. 그러니까 그것만 일단 회복을 하면 그래도 이재명 후보의 기반 자체는 탄탄하다, 아마 이렇게 보고 있는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그럼 이 이유가 뭐냐? 그게 이제 민주당의 그 서울 포커스 그룹 인터뷰에서도 지적이 됐듯이 첫 번째는 부동산 정책 실패입니다.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정책 실패, 이게 첫 번째로 꼽히는 이유죠. 두 번째는 바로 내로남불. 그러니까 뭐든지 문재인 정부는 또는 민주당 정권은 기준이 두 개입니다. 자기한테는 관대하고 남한테는 가혹한 기준. 이번에 문재인 대통령이 윤석열 후보를 공격하게 된 것도 바로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자기는 한 4년, 5년 전에 적폐청산, 그게 1호 공약입니다. 그때 이명박 전 대통령과 박근혜 전 대통령이 이건 정치보복이다 이렇게 반발했던 거 기억하시죠? 바로 그때 이재명 후보는 만약에 적폐를 청산한다는 것이 정치보복이라면 이런 거는 맨날 해도 된다, 이렇게 얘기했던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이 점에 있어서는 당시에 문재인 대통령과 이재명 후보가 뜻을 같이 하고 있었다는 얘기죠. 그랬던 사람들이 지금 와서 윤석열 후보가 대통령은 관여 안 한다, 그러나 적폐청산 수사를 해야 되느냐, 이런 질문에 대해서 해야죠. 당연히 돼야죠. 시스템에 의해서 되는 겁니다. 이렇게 얘기한 것 중에서 대통령은 관여 안 한다, 시스템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것이다 라는 부분을 쏙 빼고 적폐청산을 해야 된다, 이건 정치보복이다, 이렇게 지금 주장하고 있습니다. 4년, 5년 전에 자기들이 했던 주장, 문재인, 이재명 자기들이 했던 주장을 완전히 뒤집어 놓고 있다. 이런 게 적극적, 적폐청산에도 내로남불이 지금 등장을 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 대목인데 바로 이런 거에 진절머리가 난 겁니다. 그래서
호남 사람들이 흔들리고 있다. 서울에서. 그런 일단이, 그러니까 흔들려도 이렇게 현재 민주당 소속인 의원이 탈당을 해서 윤석열 후보를 지지하겠다 라고 하는 데까지는 또 상당한 거리가 있는데 실제 그런 그 모습이 나타난 겁니다. 대단한 변화죠. 자, 이런 거고요. 그 다음에 문재인 정부에서 뭐 남북관계에 봄이 온다, 미북관계가 어떻다 얘기했지만 단 하나도 제대로 이루어진 것 있습니까? 없습니다. 지금도 뭐 남북 정상회담이 어쩌고, 아니 남북 정상 김정은이 자꾸 만나면 뭐합니까? 만나서 맨날 퍼주겠다고 약속만 해놓고서, 그리고 김정은으로부터 그 뭐 아무것도 아닌 종전선언 해봤자 의미가 없습니다. 제가 여러 차례 말씀드렸지만. 그래도 그런 거에 매달려서 자꾸 쇼할 생각만 하고, 근데 실질적으로 이루어지는 일은 아무것도 없고, 임기 말에 남북 정상회담 100번을 해보십시오. 2007년에 잘 아시다시피 노무현, 김정일 남북 정상회담 했습니다. 거기서 노무현 당시 대통령이 10월 달에 했죠. 임기 만료 한 넉 달 정도 앞두고. 그렇게 해서 그때 뭐 계산을 해보면 한 40조 정도를 북한과 협력을 하겠다. 휴지 조각 됐죠, 바로. 왜 그러냐? 임기 말에 약속하는 거는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자기 뭐 조금 있으면 그만두고 나갈 텐데, 만약에 문재인 대통령이 김정은하고 해서 뭘 어떻게 하겠다 약속 100번 해보십시오. 소용없습니다. 설령 이재명 후보가 당선이 된다 할지라도 이재명 후보는 이재명표 남북관계를 가지고 가려고 할 것이기 때문에 지금 남북정상회담 아무 의미가 없고 그냥 보여주기에 불과하다. 이런 것들을 너무나 많이 해왔기 때문에 문재인 대통령 5년 기간 동안에 이제 호남 출신마저도 불신을 가지게 된 것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런 거에 일단이 지금 드러난 거라고 판단을 하시면 된다. 이런 거고요. 자, 그러면 여기에 대해서 민주당 가만히 있겠습니까?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바로 이낙연의 등판, 문재인 대통령의 윤석열 공격, 이게 이런 분석의 바탕 위에서 이루어진 겁니다. 그러니까 민주당은 민주당 나름대로 과학적으로 접근하고 있는 겁니다. 서울에 있는 유권자들을 포커스 그룹 인터뷰를 해서 왜 서울에 있는 호남 출신들이 흔들릴까 하는 원인을 잡아서 그러면 이거를 막아야 되겠다. 그래서 호남 출신인 이낙연 전 대표를 등판시켜서 총괄선대위원장, 아니 이재명 후보가 얼마 전까지 이낙연 전 대표와 싸웠던, 기억나시죠? 정말 처절하게 싸웠지 않습니까? 그렇게 싸워놓고서 지금 이낙연 전 대표를 총괄선대위원장으로 임명한다? 말이 안 되죠. 그런데도 불가피한 거죠, 그게. 그 점이 바로 여기에 드러나는 것이다. 그러니까 호남마저도 못 잡으면 이재명 후보는 어디 가서 호소할 곳이 없다 하는 절박감에서 지금 이런 대책이 나오는 것이고, 그러다 보니까 지금 뭐 윤석열 후보가 뭐 적폐 수사한다고 하니까 문재인 대통령이 강한 분노를 느낀다? 아니지요. 문재인 대통령은 바로 여권의 이런 판단을 위해서, 제가 5% 프로젝트라고 그랬지 않습니까? 이런 판단을 위해서 이재명 후보의 지지율, 특히 호남 결집, 이걸 위해서 지금 푸시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게 바로 윤석열 후보에 대한 공격으로 나타난 것이고, 여권 패널들 윤석열 후보가 빌미를 제공했다? 아닙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어떤 경우든 간에 이 시점에 이재명 후보를 구해야 되기 때문에 어떤 트집을 잡아서라도 문재인 대통령은 개입했다. 이렇게 보는 게 정확한 판단입니다. 여권 패널들의 빌미 제공, 핑계에 불과합니다. 바로 제가 말씀드린 이러한 상황 판단 아래 문재인 대통령이 결행을 한 거죠. 선거 개입이라는 비판이 있을 걸 뻔히 알면서도 이재명 후보를 구해야 되니까 그렇게 보시면 된다 하는 것이고요. 자, 그러면 과연 이런 여권의 전략들, 이재명 후보의 이 반전 전략이 효과를 발휘할 것인가? 효과 없다 이렇게 얘기하기는 어렵죠. 효과가 있긴 있을 겁니다. 있긴 있을 텐데 과연 그것이 문재인 대통령이 전면에 나섰을 경우에 제가 어제 말씀드렸듯이 정권교체론이 더 높아지게 마련입니다. 한국갤럽 조사로 정권교체론이 54.6%라고 그랬죠.
이게 더 높아질 가능성도 있고 정권 교체론 지지자들이 오히려 결집할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이게 그렇게 간단한 도박이 아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고, 그런가 하면 윤석열 후보는 뭐 가만히 있나요? 윤석열 후보는 이른바 서진, 남진 전략, 그러니까 서울에서의 경합 우세를 바탕으로 해서 이재명 후보가 호남에서 다져서 호남 출신 서울 유권자들한테 호소하는 전략을 쓴다면 윤석열 후보는 서울에서의 경합 우세를 바탕으로 호남을 공략하는 이런 방향으로 지금 잡은 것 같습니다. 자, 어제 충남 천안에서 4량짜리 전세 무궁화호 윤석열 차라고 하기도 하고 열정열차라고 하기도 합니다. 이게 출발을 해서요, 어제 장항선을 따라서 홍성, 보령 뭐 이렇게 갔고요, 오늘 전북 전주를 갑니다. 그리고 이용호 의원 지역구죠. 호남의 유일한 비민주당 의원입니다. 윤석열 후보 지지 선언했죠. 국민의힘 입당했습니다. 그 지역구가 남원입니다. 그러니까 남원 등을 이렇게 쭉 돌아서 서진한다. 이게 바로 서울에서의 경합 우세를 바탕으로 이 경합 우세 중에 호남 출신의 지지가 있다는 거죠. 그게 아까 탈당해서 윤석열 후보 지지한 그걸로 나타났다.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그걸 호남으로 확산시키는 전략. 이거는 뭐 큰 효과는 없을 겁니다. 그러나 이런 전략들이 이재명 후보의 위기를 부추기는 측면은 있다. 이건 명확하죠. 그래서 이재명 후보의 서울 위기,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이것이 근본적으로는 호남 위기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다. 이거에 굉장히 중요한 관전 포인트 중에 하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고맙습니다.